또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중국을 다녀오면서도 느낀 것인데 역시 우리가 맞닥뜨려서 노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상황을 언제나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좋아지는 부분은 또 좋아지지만 또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나빠지는 영역도 있어서 소위 뭐 K 성장이되나 뭐 이래서 이 성장도 극히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간극도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포기할 부분은 또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또 새로운 영역도 발굴하고 또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는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집중하되 또 탈락하거나 또는 배제될 위기에 처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또 충분히 보완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또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들 각 부처에서 잘 챙겨서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국무총리 발언이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할까요? 아니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님의 말씀. 또 먼저 해야지. 뭐 하세요. 저 사회 보시는 분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워낙 이 자료가 지금 충실하게 굉장히 재경부 김현철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정부 부처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아마 국민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정말 대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저희가 이제 국민성장펀드 중에 40% 이상을 지방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40%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5극 3특에서 1극을 빼고 나면 4극 3특이 1극화고에서 40%를 4극 3특에서 가져가고 60%가 그러면 1극에 지원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 숫자가 바뀌면 좋지 않을까. 60이 지방으로 지원을 하고 40이 아닌 걸로.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GRDP가 1200조고 비수도권이 1000조 정도인데요. 이게 새천년 열리고 지금 25년 지났는데 25년 동안 격차가 벌어져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 6대4의 비율이 계속된다면 이게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펀드인 만큼 조금 역발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총리님은 말씀을 좀 아끼시겠다고 합니다. 선발 집행을 책임지실 텐데. 그럼 오늘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이거 죄송합니다. 정책 집행을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책임질 분이라서 각오의 말씀 삼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역시 중요한 것은 기운입니다. 기운과 심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의 관계,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협의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K 성장이라고 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 저는 내내 들으면서 사실은 지방, 청년이라는 두 화두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업들이 앞서 나가면서 정부는 지방과 청년의 문제를 마음에 담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도록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고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무대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보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손정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경제성장 전략 국민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복귀 후에 처음 열리는 국민보고회인데요. 오늘 이 자리는 2026년을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 전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체적 방책으로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장의 과실, 결과가 모두에게 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그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 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함,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이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끝마저 놓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국가가 성장한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서 안건 보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의 경제성장전략 안건 보고인데요. 보고 내용은 여러분 자리에 비치된 자료 그리고 전면에 위치한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윤철 장관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재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경제 상황 평가 및 전망,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마스터 플랜,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현 경제 상황 평가 및 전망입니다. 지난해 계엄으로 무너졌던 우리 경제가 새 정부 들어서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성장, 그리고 수출 7천억 불 달성, 코스피, 그리고 고용 등에 있어서 회복세로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2026년은 수출 호조, 내수 회복세 강화로 경제 성장률은 2%, 소비자 물가는 2.1%, 고용률은 68%로 성장세 등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순자산 격차의 확대,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 대도약 마스터 플랜 수립과 실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은 광복 100주년 2045년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어젠더를 설정하고 이 국가 어젠더를 실행하기 위한 금년도 어젠더를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에 담았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경제 성장 전략의 기본 방향입니다. 양극화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총수요 관리를 통해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1번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전략 산업, 초핵심 경제 구현, 생산적 금융 등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켜서 초혁신 인류 국가를 이루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가 성장하지만은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또 나눠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중장년층, 여성 등의 일자리를 포함한 양극화 해소를 촘촘하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 구조 혁신, 그리고 적극적인 국부 창출 실행 등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도약 기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은 금년도 경제 성장 전략을 4대 분야, 15대 과제, 50대 세부 과제로 이렇게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거시경제의 적극 관리입니다. 재정, 공공, 민간 투자, 그리고 세제 감면 등을 통해서 총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경기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2%대 성장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에 있어서는 서민들 생활 물가와 관련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생계비 경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등의 리스크도 촘촘하게 관리해서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는 잠재 성장률 반등입니다. 금년을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3% 잠재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그리고 석유, 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서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대전환, 그리고 그린 전환, 초혁신 선도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임무와 도전형 R&D 추진, 그리고 디지털 자산 혁신 등을 통해서 초혁신 경제에 있어서도 선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소극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국익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MRO 클러스터, SMR 클러스터 등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등 전략 수출 품목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익이 수혜기업의 이익이 산업 생태계로 환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촉진 세제 등 경제 안보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가교원 거점 국립대에서 AI 대학 신설 등 국내 인재를 양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적극 대응하며 외국 인력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한국 경제 발전에 촉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서 30조 원을 지원하고 특히 주식의 장기 투자를 위해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국제화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화하도록 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 균형 성장 및 양극화입니다. 먼저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위해서 아리백 산단 조성 본격 착수,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 세제 지원을 통해서 지방 산업 인프라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차등 재정 세제 지원을 통해서 지역이 우대를 받는 그런 정책을 더 확대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반값 휴가 지원, 지역사랑 휴가 지원 등을 통해서 지방의 투자,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사회연대 경제조직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공공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서 사회연대 경제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회와 가시를 모든 국민들이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상생,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레시피 개발, AI 로봇 요리, 홍보, 상권 분석 등 소상공인 생활형 R&D를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며 창업, 성장, 회수 단계별 4종 세제 지원 등 벤처 창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ITC 지급 요건, 기준 적정성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안전 설비 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등을 통해서 노동시장 양극화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K푸드, 뷰티 등 K컬처를 육성하고 3천만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초혁신 성장 그리고 양극화 해소,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대도약 기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 규제를 해소해서 기업이 성장에 가장 중심적인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국부 창출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조기 재원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세제, 조달, 공공기관 등의 구조 혁신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초속 11.2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로 도약하게 하기 위한 속도가 이 속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속도로는 잠재 성장률 하락, 그리고 양극화해서 지역 균형 성장의 중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력을 돌파하는 전방위적인 정책 속도전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을 반드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윤철 장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 들으신 안건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총 2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재 성장률 반등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 균형 성장 및 양극화 극복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잠재 성장률 반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각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한국의 존재감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예, 부스 규모는 전 세계 3위, 예, 그리고 스타트업 참여는 1위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혁신상 역시 역대 347개 중에 약 206개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상기업 중 중소벤처 비중이 72%에 달할 만큼 우리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체감하고 왔습니다. 저희 파블로 항공은 사실 AI와 드론을 결합해서 국민의 안전과 즐거움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K방산에서 드론 기업의 역할, 그리고 이것이 잠재 성장률 제고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 드론 기업은 약 6,000개 이상이지만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거치면서 드론이 전장의 보조 장비가 아니라 전투의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물자로 급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모성 드론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생기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 많은 기업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 기술 생산 체계까지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위험 고난도 드론 기술 특성상 충분한 비행 실증과 데이터 축적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TRL 6단계, 그러니까 TRL이라는 건 기술 성숙도인데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6단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은 데스밸리가 찾아옵니다. 양산 전환까지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공백 구간이 존재하는 순간 혁신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핵심 기술들이 많이 사라지고 인력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방시한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환경을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부품 제품 승인이나 제도 신설 간소화, 표준화된 시험 평가 트랙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국방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드론의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장비나 재사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물자 소모성까지 포함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현재 드론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이 이상이면 장비고 300만 원이 이하이면 물자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적 분류가 산업의 속도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운영 방침에 맞춰 즉시 시행 가능한 수준의 분류 승인, 체계 정비와 규제 혁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단기 처방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유니콘의 출현과 도약을 위해서는 R&D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기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군과 연계된 시범 사업을 확대해야 되고 성능이 검증이 되면 초기 물량을 군에서 선구매해서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레퍼런스와 매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납품 실적은 곧바로 수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발목을 잡힌 상태에서 글로벌에서는 너희 국내에서 매출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관계부처 여러분, 드론 단순히 신사업이 아니라
방산 수출, 제조 고도화, 데이터 기반 기술 축적, 고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분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규제 분류 체계 즉시 개선과 실증, 승인, 초도 구매 연결, 수출형 트랙 구축이 함께 작용한다면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는 물론 잠재 성장률 반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뭐 진행하세요. 누가? 네, 다음 분 그럼. 네, 아까 리벨리온 대표이사님이시죠?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히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박성현입니다. 누구보다 결연하게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엔비디아 GPU 26만 대가 들어온다는 국가적인 경사에서 저희들 투자자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26만 대가 들어오는 그 태풍을 맞이하는 선원의 심정으로, 결연한 심정으로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느냐 죽느냐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실증 사례들을 보면 잠재 성장률뿐만 아니라 공공만 다변화를 위해서 엔비디아가 아닌 제품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그록이라는 미국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작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7,5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갔다 오신 UAE는 미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세레브라스의 작년 한 해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실증, 특히 작년에 추경으로 도와주셨는데 리벨리언은 매출 인식이 국가에서 도와주신 게 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무래도 해외가 미국, 중국은 더 큰 규모고 이런 인프라 투자인 반면 저희는 단발적인 실증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들어오는 GPU 26만 대에 불과 10분의 1의 예산이라도 저희 AI 반도체가 실증과 대규모 실증 그리고 이런 인프라에 좀 쓰일 수 있으면 저희가 진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이 정부 관계자분들께 저 2026년을 맞이하는 그 심정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저희 리벨리온은 정말로 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건 불과 10%,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불과 5년 만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결실을 맺어서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대규모 실증에서 큰 힘을 보태주시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연관성이 높은 부처가 산업부예요?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부총부, 산업부는 당연히 말씀드릴 콕콕 찍어주세요. 예, 사실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벤처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너무 잘 산업부는 당연히 반도체니까 주무부처라서 그런데 근데 너무 지금 민간 쪽에서 와주셔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좀 한 번 더 제 보이스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생기세요. 대표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리벨리언 같은 회사 참 귀한 회사입니다. 엔디비아가 26만 장 할 때 아마 리벨리온 같은 회사들은 아마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회사를 안 써주고 왜 엔디비아 이런 게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 1조 정도의 실증이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벨리온 같은 회사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자칫하면은 죽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정말 저 결연한 마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기부 장관님, 우리 중기부 저희 해서 꼭 살려내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발언자. 네, 저 끝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드셔서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AP위성과 컨택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국방 우주 쪽에 이제 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성을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 16개 지상국을 구축해서 글로벌 위성 커스터머들부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신해서 데이터 수신 처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이라는 어떤 그 취지에 맞게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나 어떤 국가의 내셔널 파워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우주 산업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우주 시장이 한 700조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결국엔 이제 글로벌 무대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전화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제적인 어떤 우주 협력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작년에 제가 뭐 경제지의 기고문도 썼지만 우주산업, 국방우주산업이 조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결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결 커넥티비티라는 말은 사실 아직까지 우주 분야는 이제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게 좀 많이 좀 어찌 보면 조금은 소외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부의 우산이 어떤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조금 관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면 사실 훨씬 큰 그 마중물을 통해서 훨씬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주 분야나 국방 우주 분야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R&D 예산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사실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이나 프랑스나 미국 쪽을 보더라도 물론 이제 미국은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많긴 하지만 R&D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산업의 인더스트리가 그렇듯이 우주 쪽도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우주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제 마중물을 놓고 예서 뭐 민간에서 투자를 할 때는 4년 투자, 4년 회수의 기간에 어떤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국가 R&D 입장에서도 성실 실패냐, 또 아니면 뭐 되도록 못해서 실패했냐 이런 걸 보긴 하겠지만 조금 정부가 그 투자를 통한 조금 기다림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만 조금 정부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그 우주 인력들의 그 스마트함이 전 세계에서 조금 더 날개를 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